방향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 사업자분들이나 또는 소비자분들이나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같은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읽었던 독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거,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가 담긴 내용과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하고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업의 방향도 설정을 하면서 우리의 마인드를 백만장자 마인드로 세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강의가 지금 사실 뭐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담담하게 제가 읽었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솔한 시간을 정말 갖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숨어있는 마지막 1도를 올려드려서 100도로 해서 끊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임할 때 조금 더 열정적으로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제목이 100만 남자로 마인드셋 하기라고 지은 이유는 사실 저보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하라고 이제 우리 한성도 사장님 그룹장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기에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지치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지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 그래서 근거.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현실 없이 이상만 가지고는 꿈을 이룰 수 없잖아요. 오늘은 이 줌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또는 이제 뭐 옆에 계신 분이 같이 듣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또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요. 우리 일제시대를 대표했던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대상을 받나? 혹시 그 책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없어요. 감자. 그때 봄봄봄 일제시대에 그 대표했던 그 일제시대 하면 암울하잖아요. 암울했던 그 대표됐던 그 책 제목이 딱 떠오르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인데 술 권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술 권하는 사회인데 그때는 제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렸을 때니까 뭐 술이라는 게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술 권하는 사회 그러면은 왠지 그냥 압력 그 일제시대에 아무랬던 그 뭔가에 물려있던 그것만 그냥 막상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내가 이 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나이를 먹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는 일제시대에는 술 권하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요즘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이전 시대에는 소비를 권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술 권하는 사회라는 게 술을 권하는 사회다. 이 말인데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압력에 눌려있던 그 그러니까 그 작가의 그 마음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자꾸 술을 권한다는 거죠. 먹고 싶지 않지만 이 암울한 현상에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막 시대상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현대로 왔을 때는 소비를 권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돼 있는 현대 사회에서 쓰지 않으면 뭔가 내가 미덕이 없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되고 아껴 쓰는 거에 대한 것도 약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 또 시대가 어떻게 되나요? 또 이렇게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뭐 팬데믹, 뭐 이게 위기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매출도 자제를 해야 되고 사람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만남이나 또 일을 우리 입장에서 영업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을 해야 일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나오는 책들 중에 보니까 노리나 하츠인가 그분의 저자인 분이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립의 시대라는 건 우리 사실 제가 어느 강의를 들을 때 그분이 그 강사분이 그 이야기했어요. 인스타가 뭐 잠깐 강의를 듣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스타는 관종 마케팅이래요. 관종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자세히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뭐냐면 사람들 외로워요.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지금 지하철 안에 풍경을 봐도 그렇고 각자 핸드폰 보고 있고 우리 집에 식구들도 모여있을 때 어때요?
식탁에 앉아서도 각자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립의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고립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소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시대를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지금 이 현재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자는 거죠. 이 고립의 시대지만 우리 이 PM 사업을 하면서 얘는 고립이 아닌 화합이 되고 공존을 하면서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소비자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제 좀 즐겁게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의 이제 소개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올해 이제 2022년도 달력 맨 앞에다 사실 목표 밑에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저를 작심삼일로 매일 작심삼일 하면서 요 문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작심삼일하고 하려고 이 문구를 써놨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이제 쉽진 않아요. 생각과 몸은 따로 놀잖아요. 저는 이 PM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1년이 좀 넘었고요. 한성조 그룹장님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원래 이제 저의 이제 뉴스킨 소비자로 한성조 사장님과 인연이 되고 처음부터 제 스폰서님은 아니었지만 제가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여러 면에서 제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제가 소비자로 떨어졌거든요. 소비자가 그냥 돼버린 거죠. 사업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한성조 사장님을 찾아서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PM과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저의 복이 어쨌든 우리 한성조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이런 PM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이 밑에 보면은 직업이 응용미술을 전공을 하고 상담심리는 이제 나중에 저에게서 제일 부족했던 게 사실은 공감과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너무나 서툴렀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심리까지 공부를 제가 하게 됩니다. 이제 응용미술은 원래 해서 이제 디자이너로 현재 광고 디자인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몸이 아파서 장을 많이 잘라내고 대장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장을 많이 잘라내고 삼성생명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자른 건 아니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많이 건강의 중요성도 느꼈고 저희 어머니의 노후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영업으로 터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나의 어떤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 노후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줄 수 있는 것은 내 나름대로 그 도구를 찾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 영업이라고 그때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도 그래 그럼 나는 영업을 해봐야겠다. 마지못해 간직하면서 제가 영업을 선생님이어서 8년을 했고요. 그 사이에 뉴스킨을 뭐 5년 경력이 있잖아요. 이제 투잡으로 진행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머니가 아파서 요양원에 입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을 못하게 되고 좀 쉬다가 삼성화재에서도 잠깐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근무할 때 우리 한성사장님한테 이제 PM을 이제 그만두기 직전에 이제 PM을 전달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업이 사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학원 강사도 지금 투잡으로, 그러니까 투잡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그래서 지금 원잡으로 지금 현재도 N잡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원잡으로 살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때도 IMF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하면서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학원 강사했었죠. 미술학원에서 강사하면서도 그 트렌드를 조금 빨리 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편집 디자인 하던 거에서 컴퓨터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을 때 새벽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그걸 배워서 제가 그때 취업을 하고 광고 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력은 되는데 아마도 제가 부자가 되는 어떤 도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헤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의 이게 양력이고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말한 이제 4가지 중에 크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건데 다 이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PM에 사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사실은 없고요.
이제 행동이 결단과 행동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장님들이 나와의 만남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상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원인, 그러니까 동기, 내 마음의 열정 불살라 줄 수 있는 그게 잘 대표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계도 그렇고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직도 예열을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왜 일하는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절반을 살았지만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꿈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고 지금 현재 꿈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니, 손 들어주시는데 지금 과반수상 꿈이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뭐 100%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안 계시긴 해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주신 분들은 사실은요 이미 백만장자 마인드가 셋업이 다 되신 거예요. 사실은.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이 있고 또 이 줌에 또 상황상 안 되는 분들인데 줌에 로그인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백만장자의 마인드가 이미 다 돼 있으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일하는가 궁금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절약하는 삶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다 누군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황금의 사자 보면 그 내용 많이 들으셨죠? 우리 단톡방에도 열심히 그래도 읽으시는 분들은 다 내용, 그 내용 아시잖아요. 사자 보면. 설명은 못하지만 내용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대로 노동소득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는데 이거를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거예요. 빨리 깨닫고 이 노동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오시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동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왜 일하는가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거는 생존을 위해서잖아요. 생존. 내가 생존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생존만이 다가 아닌 거 우리 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있다가 2층에서 낙상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요양병원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치료비 물지 않으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그 요양병원에서 보냈던 의사 선생님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언니가 다쳐서 이제 입원해 계실 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대요.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시냐면 저희 어머니 저렇게 못 걷게 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저의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양원의 그 원장님의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어떤 권력의 그러니까 자잘한 그런 것들을 맛보고 나니 그리고 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영업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부자들이라던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던가 그 이제 밑에 있는 하위층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사람들 인식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조차도 굉장히 고급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 있는 마인드가 어떤 거였냐면요. 부자는 욕심이 가득하다. 나쁜 짓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업을 막상 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니 부자 굉장히 성실하고요. 근금 전략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그중에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신랑한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느라고 그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길래 부자 혜택에 대해서 불만을 물어보길래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쳐다보면서 아니 왜 부자를 그렇게 부자가 그 받는 혜택에 대해서 왜 희생을 하느냐. 내가 부자가 돼서 그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때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답변할 거를 쉽사리 찾지도 못했겠지만 굉장히 바뀐 제 이제 머릿속을 보면서 아마 뭔가 생각이 좀 많았던 거. 그 이후로는 이제 부자에 대한 생각이 나중에는 신랑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부자가 돼서 혜택을 누리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뉴스킨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이런 정말 사업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는 집에 가서 정말 천정을 보면 숫자 왔다 갔다 하고 잠이 안 왔을 정도로 흥분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게 그만큼 흥분이 되고 이 부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를 이해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어떤 레버리지가 있냐? 인력의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현금 사사고 혼란 중에서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갖는 뭐 방법 세 가지 있잖아요. 아니면 시스템에 내가 합류하라고 그랬고 시스템을 만들든지 사든지 합류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평범한 우리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합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인적 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하지 않거든요. 레버리지 하려고 해요. 돈을 대출을 받고. 근데 이제 우리 신랑도 신랑 얘기를 잡혀서 신랑이 들으면 화낼 수도 있는데 대출을 끼고 서울로 제가 용인 사는 거주 지역을 옮기고 싶어서 올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본인은 고액 연봉자였어요. 그래서 그 얼마든지 대출을 그만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굉장히 심한 그 편견이 있었어요. 자기 신장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못 갚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데 왜 못 갚게 되는 생각부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레버리지는 인적 레버리지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업을 말고 보상에서 그거 있잖아요. 내가 5명을 소개를 하고 매니아를 만들고 그분들이 5명을 매니아를 만드는 거를 계속 복제를 하고 단계를 내려가게 되면 사실 우리 어때요? 굉장한 권리소득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있는 자본소득 측에 있는 그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하나의 그러니까 인적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88년도에 들어온 불법 다단계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편견 속에서 옛날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외에 그게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라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 차이점은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에 대한 강의에서도 세세하게 짚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절약하는 삶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가져야 되고 레버리지라는 것은 인적 레버리지를 우리가 이 PM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자는. 그래서 왜 일하는가? 그냥 막연히 일하지 말고 나의 목표. 정말 내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느꼈던 우리 이 시대상에서 참 저는 그 불합리한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업을 사실 디자인 하다가 영업을 했고 영업을 하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만났지만 네트워크 중에서도 어찌됐든 한번 해보고 나서 그거를 편견으로만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사실은 사고가 되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많이 듣기는 들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져갈 거 추려서 가져가고 그런 마인드로 세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나의 그러니까 목표와 그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왜 일하는 거에 대한 주제를 가져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팬데믹이 가져온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생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살아남는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란 말 혹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게 예전에는 약간은 뉘앙스가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취업 나가는 게 무서워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전문적이란 말인데 전문적으로 공부만 하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그랬던 부정적인 단어였던 것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살아남는다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지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옆에 놔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을 읽으면 거기에 정말 현실 직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 2020년 12월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이분이 매일경제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팬데믹이라는 터널에 들어섰을 때 25세였는데 1년 뒤에 터널을 나와보니 세상은 5년 뒤인 30세 기대했던 세상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 1년 만에. 5년이 걸릴 만한 디지털화가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디지털 혁신이 팬데믹 이면에 숨겨져 있지만 대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창의적 파괴의 시대가 촉발할 것이다. 자, 이거를 PM에 접목해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진짜 현실이 그냥 그 전에 일상으로 돌아올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50대 분들도 이제 50, 60대 분들도 핸드폰으로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이런 걸로 주문을 하고요. 물건 주문하고요. 장을 보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시면서도 다 하는 거는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이 조금 덜할 뿐이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또는 컴퓨터로. 그래서 이런 디지털이 혁명이 있지만 우리 PM도 폭발적으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는 더 큰 기회를 맞았다는 거죠. 팬데믹으로 가장 우려하는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PM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제가 시작했던 해에 비해서 지금 회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지금 진짜 이 기회를 알고 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생존구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 PM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사업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를 팬데믹이 가져온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PM이 기회이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확장될 수 있는 기회이며 더 큰 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로 잠시만요. 이거 저기 제가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가져온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란 희망이 있어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꿈도 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시대상 중에 하나 반영이 돼서 나온 책들이 고립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이 기회를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면 불구하고 위기 속에 그러니까 이 위기 의식을 느끼지도 못해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해가 비치고 날마다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왜 열심히 사는지 잘 모르고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디지털화되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 세상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을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스튜던트 저자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더 외롭고 치열한 자기 진화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위기가 심화될수록 금수저는 이런 말도 했어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현타라고 하죠. 현타 말이 뭐였냐면 위기가 심화될수록 금수저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위기 시대에 흑수저는 불리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금수저라는 말을 요즘 흔히 이제 해서 그렇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는 늘 대물림이 됐고 금수저의 힘은 막강했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이 예전에 이런 거였잖아요.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첫 번째.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은 공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였거든요.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명문대를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또 고위 공무원 되고 또 의사 시험 봐서 의사가 되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공부로 이렇게 나의 어떤 그러니까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었는데 확실한 방법들이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안 된다요. 왜냐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저도 나중에 그 상담심리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국가에서 주는 장학 지원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소득을 분위를 나눠서 그 소득 하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거를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등록금을. 근데 의사들은 거의가 못 받는 거예요. 의사 자녀들. 그러니까 내가 의사 학교 의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가 못 받는데 그거를 바꿔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부모들이 다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기 쪽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데 우리 이 PM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있나요? 내가 이 PM으로 가진 이거를 무한 상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 좀 열심히 뭐죠? 가문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무한 상속이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잖아요. 이걸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별 감이 없는 분들은 그냥 흘려들으시겠죠. 느낌이 없는 분들도 많고. 흥분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가문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이 책에서 저자가 그랬어요. 지금 안 된대요. 왜 안 된다고요? 이미 개천에서 용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재력과 돈이 있어야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아마 이미들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의대 뭐 52.4%, 9분위, 10분위 소득,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를 더 추구하면 로봇과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늦게 타격을 받을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춰보실게요. 가장 높게.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사 변호사가 가장 늦게 타격을 받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이제 역할을 로봇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로봇을 만드는데 그들의 역할을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 강력한 힘이 있는 기득권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가장 입지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얼마나 현실 진짜 현타오는 얘기죠. 진짜. 네. 로봇이 수술도 하는 기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득권의 힘이 법을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팬데믹의 과정, 이 기회 속에서 이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를 잡고서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오, 네. 엄청난 기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동그라미 쳐서 뭐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기회를 빨리 느끼고 이 촉으로 정말 이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집에 앉아서 그냥 이게 뭔지 알아보시는 분 뭐냐고. 이렇게 답답해요. 진짜 가슴이 터져요. 아직도 못 움직이고 계신 분 뭐냐고. 속이 터져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미쳐 죽습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꿈꾸는 대로 사는 법. 꿈꾸는 대로 사는 법은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주제로 얘기 드릴 내용은 아까 말했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서 뭐라기보다는 엑시트라는 저자분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재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인가 2년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서 읽었는데 이분도 정말 흑수저로 태어나서 인생을 바꾼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생각을 갖고 인생이 바뀐다. 사람은 자신이 이거는 두 번째는 이거 생각 못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게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 인생이 바뀌는 줄 아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의 사진들을 내면서 이 저자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 저자가 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독점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어요. 다들 내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 50, 60을 살면서 이걸 모르시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방법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꿈꾸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해야 꿈꾸는 대로 사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그린 대로 살면 살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거 중에 또 이 성공하신 분들이 또 많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말고도 요즘 나온 책인데 요즘 그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SNS로도 우리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060 세대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 SNS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은 SNS를 통해서 글로벌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이걸로 어쨌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그러니까 없어진 직업도 많지만 생기는 직업군도 많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는 사람은 그 트렌드를 따라서 이것들을 잡아내고 거기 기회에 올라타잖아요. 근데 이런 이 성공한 이 SNS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즘 최근에 나온 책이 부와 성공을 이룬 12가지 법칙이 돼요. 그러니까 12가지의 법칙 중에 이제 중요하다 싶은 거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를 일단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사실 읽기 이전인데 김미경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 걸 저도 받아 적어보면서 그냥 요약을 해본 거예요. 이 3가지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호기심과 겸손과 공감이래요. 오늘 공감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공감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트렌드를 알아야 기회를 잡잖아요. 그럼 트렌드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트렌드를 빨리 알아서 바꿔 타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단 3가지 중에 있다고 하면 어떤 걸 것 같아요? 첫 번째 호기심,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공감이에요. 공감. 또 다른 분들은 호기심.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래요. 트렌드는 공감이래요. 그럼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으로 이 트렌드를 읽는데요. 내가 이 트렌드를 공감을 해서 세상 흐름에 빨리 올라타는 에너지가 되는 게 이 공감이래요. 내가 이 트렌드도 공감을 하고 느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호기심만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유통이 변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거래 하는 거를 본인들도 사실 이게 모바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뭐하고 하고 있으면서도 유독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생각하고 다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난번 네트워크에 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유통이 다단계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직거래 마케팅이 단단계 마케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공감이 실력이고 공감하지 않으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공감하는 거 하나만이라도 얻었으면 좋겠고 사람과 소통하는 거를 좀 어떤 방법을 할지를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배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실력이고 공감하지 않으면 마음의 열정이 일지 않고 열려 있어야지 공감이 되고요. 겸손해야 또 공감을 한대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공감이 안 돼요. 난 다 아는데. 그래, 말해봐. 나 다 알아. 그래, 어디 말해봐. 우리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 스폰서님 모시고 가도 다 이렇게 하고. 그래, 누구씨 말해봐요.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은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나중에 뭐 제대로 알면 이렇게 겸손해서 이렇게 팔 내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겸손하지 않는 자는 공감을 할 수가 없고 공감하지 않으면 호기심이 없어요. 공감하지 않으니까 호기심이 안 생기죠. 호기심이 없으면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은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진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배우지 않잖아요.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투자하지 않아요. 아니, 한 달이면 우리가 30일이고, 그거 중에 뭐 이틀 금토 치는 거 계산해서 딱 빠듯하게 계산하면 25일이에요. 25일의 시간만큼도 투자하지 않아요. 스터디 하자 그러면 한두 시간 와서 하는 거, 그거를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스터디 하는데 2시간 수업을 했어요. 스터디를 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우리 근무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9시부터 6시까지만 한다면 몇 시간이에요. 그걸 25일로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 시간만큼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배우려고 안 해요. 그리고 꿈은 커요. 그러고 뭐 있으면 막 늘어나는 줄 알고 그냥 되나요. 내가 노력한 시간만큼이에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이 트렌드를 읽고 공감을 하고 그 오는 기회를 빨리 잡아서 포착을 해서 올라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비자한테 전달을 할 때도 물론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공감을 통해서 왜 안 되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과 뭔가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공감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보는 것도 우선인 것 같고요. 이 꿈꾸는 대로 사는 법에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한 하나가 있어요. 1, 2번. 그러니까 여기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살면 살게 된다. 이것들은 전부 읽어보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생각을 바꾸려면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겸손하기도 하고 생각이 바꿔야지 내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살면 살게 된다는 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그렸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부를 원했거나 내가 또는 꿈을 꾸면서 디자인을 원했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주위에 오는 거거든요. 내 현 상황은.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마인드셋을 하고 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있대요. 자신은 이 저자가 했던 말 중에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예를 들어 있었냐면 어떤 그 본인이 처음에 저기서 일을 했대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대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유학 갈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나이트클럽에서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책을 읽었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어떤 읽었고 보니까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것 같아요. 그 책도 읽었고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얘기를 했대요.
받아들이는 게 틀린 거죠. 그랬대 어떤 친구가. 야, 그거 사기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진짜 이거 믿고 저도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너무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건지 낙천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이나 이런 내용을 읽고 이거면 됐어. 나 이거면 맡길 수 있어. 나 이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되고 많은 사람 뭔가를 다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어떤 비밀을 혼자 안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 속에 저도 막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저자도 마찬가지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스펀지처럼 흡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얘기했더니 야 그거 거짓말이야. 아니 그거 아니래. 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책대로 해본 거예요. 그 책을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수십 번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고 책대로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미리 그려본 거예요. 나 10년 후에 나.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돼 있었겠죠. 5년 후에 나. 10년 후에 나. 내가 이걸 모아서 이 자금으로 어떻게 한다. 부터 해서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은 진짜 뼈에다 새기고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 삶은 나 자신밖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럼 생각도 바뀌는 것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나를 바꾸면 돼요. 다른 사람 10사람, 100사람 만나서 안 바뀌었다고 안 된다고 한숨 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내 에너지로 그 사람들을 끌어오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을 전달하면서 투잡으로 진행을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투잡으로 진행을 하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전할 사람이 없어.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가 안 돼요. 뭐 이래서 안 돼. 저런 퀴즈를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시간은 다른가요? 24시간 아닌가요? 투잡으로 해서 성공하신 분 또는 뭐 쓰리잡으로 해서 성공하신 분 N잡으로 해서 성공하신 분은 시간이 다릅니다. 하루 24시간이 아닐까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이고 내가 투잡을 하고 어떤 내 상황이든 끈을 놓지 않고 2시간이고 또 일주일에 뭐 3시간이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고 내가 어떤 꿈꾸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자리에 줌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꿈의 목표, 인생의 목표대로 그 꿈의 크기대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비례하겠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 반드시. 그래서 꿈꾸는 대로 사는 법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렇게 큰 엑시트라는 저자 굉장히 부자예요. 돈도 엄청 많고 한 달에 월세 수입만 해도 한 7천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도 사업소득이 저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웰싱킨이라는 저자도요. 아까 말한 이 꿈꾸는 대로 사는 법을 제대로 실행하신 분이에요. 저분도 40살이 됐을 때 10억의 빚이 있던 분입니다. 그 빚을 탕감을 하고요. 5년 만에 3천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분이 어떤 비밀이 없었을까요? 레버리지는 우리가 아는 그런 비밀 말고 있었다는 거죠. 긍정적이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100권의 서적을 다 진짜 읽고 씹어먹 어떤 책 같은 경우 60번을 계속 읽으면서 씹어먹을 정도를 읽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꿈을 정말 시각화해서 그렸대요. 머릿속으로. 마인드셋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열정을 끌어올리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를 믿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장님들이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 또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를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꿈꾸는 대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마지막 이제 4번째 나를 성공으로 리드하라 돼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뭘 해야 돼? 꿈만 꾸면 안 되겠죠.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협상의 기술을 갖춰라. 좋은 인맥을 꾸준히 쌓아가라. 프로처럼 살아야 성공한다. 직접 부딪히면 답이 보인다. 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협상의 기술을 갖춰라.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협상을 할 때는 그 협상자한테 다른 경쟁자가 있는 거를 각인을 시켜주게 되면 협상이 훨씬 나한테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의 기술을 갖추듯이 우리가 PM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상담하는 그분한테 협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거를 조금은 기술을 갖춰야 돼요. 어떤 거냐 그분한테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요. 칼자루 내가 쥐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그 그러니까 심리 속에 깔려 있는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추는 거. 그다음에 좋은 인맥을 꾸준히 쌓아가라는 거는 한마디로 좋은 인맥을 쌓으려면 좋은 분을 리크루팅 해야 되고 좋은 분을 리크루팅 하려면 어때야 되나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이거 집에만 있으면 되나요? 좋은 운은 절대 집에만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사람을 만나고 액션을 취했을 때 기회,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 것처럼 내가 움직여서 이 좋은 인맥을 꾸준히 만들 수 있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분들을 진짜 진정으로 그 배려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갖춰서 내가 좋은 사람 됐을 때는 좋은 인맥도 같이 쌓여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처럼 살아야 성공한다. 이건 여러 가지 우리 단톡방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복장이라던가 정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만났을 때 하나라도 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해주고 진실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의 기회 속에 3년에서 5년 굉장히 좋은 기회 속에 들어와 있다고들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처럼 살아야 성공한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지금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3년, 5년 사이에 들어오는 진입해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요. 이제는 아마 처음에 초창기 PM3에 사실 극초기는 완전 극초기는 지났고 이제 성장하기 이제 폭발을 이미 시작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때 진입할 사람들은 다른 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올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이 사람이 나랑 레벨이 맞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 몰라요. 스폰서를 설명해드릴게요. 저 몰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스터디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해도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연습하세요. 사업 설명해보고 보상도 얘기해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지 공감하는 것도 연습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공으로 리드하는 것은 이 프로처럼 살면 성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찌됐든 앞서서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열정과 그 마지막 일도를 찾아서 내 마인드셋이 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겠죠. 그리고 직접 부딪히면 답이 보인다. 자, 많이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보험 영업을 하면서 지인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는 그 보험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들고 상가를 돌아다니고 하고요. 저는 회사에 가서 직역이라고 직장을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료 주고 볼펜 판충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이제 나를 알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적긴 한데 그때 느꼈던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사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머릿속으로. 근데 몸으로 하기가 직접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파트너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직접 부딪히면 답이 보이는데 사실은 부딪히지도 않고 내 머릿속으로만 막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 맨날 얘기해요. 이 사람아 해보기나 했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해보기나 했냐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지도 않고 그건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우리 명단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갈리. X. 뭐 갈 사람 있어요 그럼?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고 부딪히면 이제 답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전화상으로 무뚝뚝했던 사람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전화든 또는 머릿속으로 내가 옛날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안 부딪히잖아요. 사실 뉴스킨 사업을 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뭐라 그럴까 개방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개방적인 거죠. 개방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몇 번 초대를 받아서 다 안 가봤어요. 근데 저는 다 가보긴 했어요.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않았었고, 그래도 한번 전달해보자 해서 이게 전달까지 한두 번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품을 봐서는 아닌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다 말아버리고 하다가 이제, 그래, 내가 하던 일이나 하자. 그러고 다시 이제 쉬는 동안에 제대로 된 누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삼성화재에서 일을 했었고, 삼성화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투자라는 거를 조금 하면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뭔가 하나씩 좀 읽어 나가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나 관점이랑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네트워크는 예전에 처음 느꼈던 그 쇼킹했던 그 인적 레버리지에 대한 게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 전달받자마자 또 PM으로 다시 했거든요. 아, PM이면 정말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누구한테 가서 전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제 좌절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좌절금지. 그래서 이제 좌절금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백만장자로 마인드셋 하는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이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떤 게 이점이 있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으로 뭐가 안 됐어. 긍정적으로 아 그래 그럼 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 시작점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근데 안 됐던 거를 되짚어서 생각을 하면 몇 년 전으로 가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그럼 뭐 시작점이 쫙 5년, 10년 뒤가 되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고 그때 뭐 했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긍정적이면 내가 뭐 안 됐건 뭐 하든 간에 나는 시작점이 여기서부터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부터인데 아닌 거를 가지고 후회하고 맨날 그런 걸 되짚는 사람은 시작점이 쫙 긴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의 나는 의미 없어요. 오늘 나만 존재하는 거고 어제 난 의미 없어. 어제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내 나이고 또 하루하루 한 시간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내가 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인드로 셋업을 해서 정말로 백만장자를 떠나서 정말 제가 꿈꾸는 거는 100억 플랜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일을 이전부터 시작 전에 100억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었고요. 정말 100억 달성에 더 빠른 지름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100억을 넘어서 이제 쭉 진짜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면 100억이 500억이 되고 500억이 1000억이 되겠죠. 이거는 저는 가능한 숫자라고 보고요. 굉장히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숫자가 아니라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시면은 이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꿈이 현실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성공으로 리드해서 꼭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